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영리병원 논란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JDC가 의료 서비스 센터를 열고 입주기관 맞이에 나섰습니다. 검진센터와 난임 치료를 위한 병원을 유치할 예정인데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제주 헬스케어 타운. JDC가 사업비 296억 원을 들여 세운 지상 3층, 연면적 9,000제곱미터의 의료 서비스 센터가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1층과 2층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3층에는 차병원 바이오그룹의 난인센터 입주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헬스케어 타운 내에 의료 서비스 센터가 드디어 준공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의료 서비스 센터는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 그러한 중심적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 전체가 전국적으로 볼 때 건강검진율이 조금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조금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검진율을 높여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기여하고자. 하지만 실제 입주 성사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부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관련 지침 때문입니다. 분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임차한 건물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제주도의 지침에 따라 차병원의 입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JDC 측은 10년 단위로 부지와 건물을 빌려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 지침 개정을 건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 추진은 영리병원 논란 등 여론에 따라 보류됐고 JDC 측의 개정 요구는 있지만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논란 속에 헬스케어 타운의 문을 연 의료 서비스 센터가 JDC의 의지대로 바이오 헬스의 중심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그린 수소 정책을 펼치며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은 부족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제주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673만 톤, 1990년 178만 톤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관광객과 인구 등이 증가하면서 오는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1,000만 톤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제주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동차와 버스, 화물차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에 제주도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수송 분야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트램 등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410만 톤을 감축한다는 겁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설비 효율을 66% 늘리고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과 그린 수소 생산을 통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도시숲 조성과 친환경 농축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오는 2050년 제주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분야별,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종합적인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제주가 탄소 중립이 선도 도시로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비행기의 연료를 전기와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을 뿐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감축할지 고민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빠져있는 것 같고요. 사실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공론화도 하지 않고 의견도 묻지 않고 계획을 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크지 않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동차와 관광객 등으로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전망 속에 제주도의 2050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조만간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지역 내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입도 절차를 강화하고 가급적 고향 방문과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비해 소폭 줄어든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42%인 27명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여기에다 오미크론 지역 내 전파 사례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잠복기라든지 전파 가능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한 1, 2주 정도 뒤인 이번 달 말경에 지역사회 전파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루 최대 5만 명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와 겹치는 상황. 제주도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최대 3차례의 발열 감시 시스템을 통과해야 공항과 항만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감시 체계가 강화됩니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도객이면 누구나 검사를 희망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사전 예약 방식으로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방역 강화에도 설 연휴 이후 감염자 폭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증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경구 치료약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방되고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그리고 보다 안전한 재택 치료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연휴 기간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방문할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사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실제로 진척되는 것 없이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양대 선거와 맞물리며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준비를 시작한 후 여러 번 좌초위기를 맞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파란불이 켜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린 이후 지금껏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1년 3개월 만인 2020년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멸종위기 동물인 사냥의 GPS 부착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제보안을 요구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연에 따른 강원도민 고충 민원과 제보안 처분 내용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까지 동시에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아직 심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고충 처리 민원은 2차례 회의를 통해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다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달 17일 양양군을 찾아 조정회의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양양군은 환경당국과의 갈등만 협의되면 다음 단계인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 절차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보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조사를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후속 절차를 한 6개월 정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2023년 하반기 정도에는 빠르면 착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의 연합회는 강원도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공동 건의했는데 과거 케이블카를 반대했었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도 성명을 내고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양양군이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데 양대 선거 국면에서 정치 쟁점화까지 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요 며칠 많이 추우셨죠? 제주와 성산 모두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찬 공기가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부 지역 3도, 남부 지역 4도, 북부 지역은 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중산간 이상 지역은 얼어붙은 도로가 아직 녹지 않아서요.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주말인 내일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정읍 제주구제클럽 우상일 씨 30만 원, 서귀포시 신협산악회 회장 현성희회 회원 1동이 50만 원, 서귀포시 안덕면 서강 카트 체험장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 6만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357억 원으로 프리랜서와 예술인, 법인 택시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주도의 이번 경영회복 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혜 제주주권연구소 이사장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자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혜 이사장은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저철도 개설과 1차 산업 안정화, 국제문화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광역조사팀을 편성해 유권자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주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범죄 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7억 원을, 또 다른 주범 41살 유모 씨에게는 징역 14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하고 조직원 36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시계와 상품권, 전자기기 등을 판다고 속여 구매자 5,600여 명으로부터 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고교 동창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고교 동창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A씨의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다른 여성도 간간해 2차례 넘게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훼손 논란 등으로 중단된 제주 남부 지역 항공로 레이더 구축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건축행위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스스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건설 부지를 옮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한라산 삼형제 큰오름 정상에 추진 중인 레이더 설치 공사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